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특정 기업의 CEO가 경쟁 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좀 꺼리는 일입니다. 라이벌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기도 어렵거니와 캔슬의 경쟁사를 자극하는 발언을 해봤자 이 설화로 치부되거나 서로 말다툼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전에 그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장중모가 최근 그 사내 체육대회에서 인텔을 혹평했음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장중모는 인텔이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리더십, 수율 및 경쟁 가격과 같은 파운드리의 다양한 측면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TSMC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텔 파운드리는 TSMC 그늘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그 인텔이 공언하고 있는 2024년 2나노, 25년 1.8나노 로드맵이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 사실 모리스 창은 창업자이지 현직 경영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이런 발언을 해왔었죠. 이 전직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 대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희망을 담은 진단일 수도 있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 경영진인 웨이 저자 CEO가 모리스 창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구체적으로 인텔을 저격하는 그 뭉개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직 CEO의 발언은 전직 CEO와는 무게감이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이 웨이 저자 CEO의 발언의 핵심은 TSMC의 3나노 파생 공정인 N3P가 인텔의 그 2나노격으로 2024년 칩을 양산하게 되는 20옹스트롱 공정은 물론 25년 나오는 18옹스트롱 1.8나노죠. 이 1.8나노보다도 못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모리스 창이 인텔은 TSMC의 그늘에 있을 것이라는 은유적인 듣기에 따라서는 시적인 표현을 썼다면 현직인 웨이 저자는 구체적인 노드명을 언급하면서 인텔의 1.8나노 공정에서 제작되는 칩이 TSMC의 3나노 파생 공정에서 만든 칩보다 PPA, 그러니까 전력, 파워, 성능 퍼포먼스, 면적, 에어리어 면에서 더 못할 것이라고 대놓고 도발했습니다. 그 일전에 그 파운드리에서 3나노, 2나노가 경쟁의 분수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거에 많이 쓰던 평판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와 채널이 하나의 면으로 맞닿아 있는 2D 구조였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트랜지스터 크기가 줄고 게이트와 채널이 맞닿는 면적도 작아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미세화 공정으로 회로가 너무 가늘어지다 보니 게이트가 정확히 어떤 신호인지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게 바로 파운드리 업계가 지금 현재 한참 쓰고 있는 3D 구조인 핀팩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핀팩 공정도 이 5나노, 4나노까지는 가능하지만 3나노까지 가면 이 핀팩 공정으로도 신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그 기술적 난간 때문에 3나노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삼성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텔과 TSMC는 2나노에 가서야 핀펫을 버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3나노를 둘러싸고 TSMC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령 수율 논란, 발열 논란 등은 TSMC가 삼성과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앓는 홍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향후 파운드리 패권의 향방에 변화의 기류가 나타난다면 이때 달랐던 선택, 삼성이 미리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했던 것이죠. 이때 달랐던 TSMC와 삼성의 달랐던 선택이 변화의 발단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현직 CEO인 웨이 저자의 인텔에 대한 도발은 어찌 보면 이전과는 난이도가 훨씬 힘든 고난도의 파운드리 시장의 변화와 연관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기술의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CEO들도 민감한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3나노, 2나노의 난이도는 이 강원을 불라 아르곤에서 AR4에서 EUV로 바꿨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로 파운드리 업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웨이 저자 발언을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웨이 저자는 3나노 파생 공정과 인텔의 2나노 1.8나노를 비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의 3나노는 N3 이외에 N3E와 N3P, N3X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 N3P는 3나노 파생 공정 중 첫 공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공정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반도체 집접도가 높아져서 성능과 전력 효율이 점차 개선되고 생산 수율도 나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N3P는 그야말로 서버 칩 중심의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SMC 3나노 첫 노드인 N3 같은 경우는 원래 아이폰 15 프로와 맥스 모델에 탑재된 A17 프로를 만든 노드죠. 올해 칩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2세대 노드인 N3E 노드는 그 설계의 복잡성은 낮추고 가격은 저렴하게 해서 보다 많은 팹리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화된 노드로 기획된 노드입니다. 올 4분기에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런 만큼 그 다음 노드인 N3P는 빠르면 내년인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에 이 노드를 통해서 칩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엔비디아의 GPU인 호퍼백 다음 칩인 블랙엘 GPU, B100 GPU가 처음으로 N3P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N3P가 내년에 하반기에 칩을 내놓는다고 가정하면 인텔의 칩 로드맵상 20옹스트롱 2나노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 저자가 인텔 2나노보다도 낮고 심지어 내후년에 나오는 2025년 인텔이 내놓게 되는 1.8나노보다도 못하지 않다. 거의 같은 수준이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인텔로서는 그간 20옹스트롱, 2나노부터 리본팻, 파워비아 등의 기술을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었는데요. 인텔은 이 기술을 발판으로 인텔이 다시 TSMC 삼성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리본팻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인텔 자체 네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으면 인텔보다도 더 일찍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했고 인텔과 TSMC는 2나노부터 똑같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활용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파워비아인데요. 이 파워비아는 인텔이 2나노부터 활용하지만 삼성과 TSMC는 2026년부터 활용하게 됩니다. 이 파워비아는 후면 전력 공급망을 뜻하는데요. 이 통상 반도체 속 그 연산 장치로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은 전면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함께 배치되어 있던 파워선과 신호선을 분리한 게 바로 파워비아입니다. 즉 인텔은 파워선을 실리콘 기판 후면에 배치해서 신호가 매끄럽게 전송되지 못하고 노이즈가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 웨이 저자 발언은 후면 전력 공급망 기술인 파워비아를 적용하지 않는 N3P 노드만으로도 그 파워비아 기술을 적용한 인텔의 2나노보다 뛰어날 수 있음을 가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간 시장에서 TSMC가 파워비아 기술을 26년에 적용해서 인텔보다 적용이 2년이나 늦다는 식의 비판적인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에서 자신 있고 먼저 인텔이 파워비아를 적용한다고 해서 칩 공정 기술이 인텔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이 웨이 저자 CEO는 TSMC의 3나노 파생 공정인 N3P가 인텔 1.8나노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경쟁사를 가소평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내부 평가에서 N3P 기술이 인텔의 1.8나노 노드와 동등한 수준이면서도 출시 시기는 더 빠르고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더 낮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 바로 다음 노드인 N3P 가지고 P만 해도 인텔이 2025년 내놓을 1.8나노보다 낮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인텔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웨이 저자의 발언은 인텔의 급속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드맵상이긴 하지만 로드맵상이라는 얘기는 서류상이라는 뜻입니다. 서류상이긴 하지만 인텔이 칩 로드맵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 TSMC 삼성을 제치는 야심만만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더구나 최근 TSMC 2나노가 당초
25년 양산에서 26년으로 1년 더 밀릴 수 있다는 보도가 대만 내부 IT 매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면 25옹스트롱을 내년 하반기에 양산하게 되는 인텔보다 TSMC가 근 2년이 늦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점이 TSMC형 경영진이 인텔을 저격하는 배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 파운드리 시장을 보면 3나노 수요도 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만큼 수요를 많이 끌어올릴 시간을 벌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실제 삼성 경영진은 4나노에서 TSMC와 삼성 간의 기술 격차가 2년 정도였다면 3나노에서는 삼성이 1년밖에 뒤지지 않는다는 아주 솔직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 경영진이 하기는 어려운 발언이죠. 상당히 TSMC보다 못하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만큼 삼성도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인텔이 내년 하반기에 2나노를 양산한다고는 하지만 계획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3나노 수요도 없는 판국에 인텔의 2나노가 내년 하반기에 진짜 로드맵대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활용할 팹리스 고객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구나 인텔은 다른 회사 ARM 기반의 IP칩 같은 것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회사입니다. 요즘 파운드리 CEO 간의 말의 성찬이라고 할 신경전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혹여 실질적인 성과 3나노, 2나노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파운드리 경쟁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